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오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를 위해 상경버스도 운행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번 주 광주 금남로에서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갈수록 촛불 민심과 어긋나고 있는 흐름에 주최 측은 다시 한번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주에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함께 즉각적인 탄핵 인용과 특검의 연장을 외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의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가하셔서 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는 올해 첫 민중 총궐기대회와 함께 치러집니다. 광주시청 앞에서 오전 10시 버스 20여 대가 출발하는 등 서울로 가는 상경버스가 운행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시민 4, 5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행진에 나서는 등 화력을 더하게 될 전망입니다. 초반에 시작했던 그 촛불의 열기가 좀 겨울을 거쳐오면서 많이 좀 동력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결집해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야 된다.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거부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무산 위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 등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 주최 측은 이번 촛불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2월 3일 촛불 집회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대회에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4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퇴진 전남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 지역에서는 시민 4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는 헌재에 조속한 탄핵 심판과 특검 연장 등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가 진행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해 낡은 정치 청산과 명분 있는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안 지사는 어제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패에 얼룩진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과 세대,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는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선 자신이 가장 강력한 정권교체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는 강연을 마친 뒤 여수로 이동해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전남 도립국악단이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씨 개명과 삭발령을 거부한 채 흥결없는 조선인으로 살았던 영양 김윤식 선생의 이야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공연 연습실. 너른 마루 위를 단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동선을 확인합니다. 98주년 3.1절을 맞아 도립국악단이 준비하는 건 특별 공연 모란이 피기까지. 강진 4.4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영남 김윤식 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25분 동안 단원들의 소리와 몸짓에 담았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이 모란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필 꽂힌 것처럼 3.1운동의 정신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열정을 제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정기 공연을 비롯해 각종 초청 공연, 섬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1년 일정이 빠듯한 도립국악단. 모란이 피기까지 공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지난달 중순 중국 초청 공연을 다녀온 뒤부터입니다.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을 조명한 적은 있지만 3.1절과 전남의 역사 소재를 연계한 작품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특히 강진 4.4 운동의 유족과 공직자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년 퍼포먼스로 그냥 태극기를 휘날리고 이런 작품을 해오다가 올해 최초로 이렇게 극을. 전남 도립국악단의 3.1절 특별 공연은 3월 1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김대중 광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양혜수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구속된 피의자 강모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한 뒤 내일은 강 씨와 강 씨의 아내를 대질신문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안에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시신이 버려진 곳으로 추정되는 여수의 한 야산에서 뼈 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피의자 강모 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여수시 신덕동의 한 야산을 수색해 길이 8에서 20cm의 뼈 조각 3점을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뼈의 형태로 볼 때 피해 아동의 것이 아닌 동물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은 강 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은 뒤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남체전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될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공식 홈페이지에는 대회 소개와 종목별 경기장 등 체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 맛집, 주요 관광지 정보 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외딴 섬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이 민관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 애도를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 봉내면 애도마을. 나로도항에서 100길로 5분 거린 이 섬에는 주민 16명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알알이 박힌 아기자기한 돌담길은 섬마을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2시간 동안의 짧은 코스지만 이곳의 탐방로는 눈과 코를 튀게 할 만큼의 풍족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00여 종의 나무, 수천 그루가 빼고 기들어선 숲속에선 자연의 신비로움과 계절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원으로 향하는 산책로 곳곳에 다양한 풍광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미 섬에는 봄이 찾아와 주민들은 손님 맞이에 여기저기 분주합니다. 9년 전부터 시작된 애도 정원관리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어 도내 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꽃이 그리고 또 핀 상태에는 더 좋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법 구색을 갖춰가는 마을 정원. 아기 안음 같은 새하얀 매화와 청초함이 돋보이는 수선화도 벌써부터 고운 자태를 뽐내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이 숙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차분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쉬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개화가 섬의 생동감을 불러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도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과 적절한 사치, 겨우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민주 전남도당이 최근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 의회와 광양시 의회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 매수 혐의를 받은 여수시 의회 김모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또 시민을 상대로 연 48%의 불법 고리사채 의혹을 받고 있는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의 제명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다음 달 초 도당 상무위원회까지 통과되면 당적을 잃게 되지만 시의회 윤리위가 제명하지 않는 한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들어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역 아동과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아동 친화도를 평가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과 함께 유니세프 인증에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등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기존 장애 등급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른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수시 율촌면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율촌초등학교에서 율촌중학교 간 도로가 새롭게 개통됐습니다. 율촌초중학교 간 도로는 지난 2014년 11월 착공돼 총 사업비 15억 7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길이 246m에 폭 12m, 2차로로 개설됐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여수시 율촌면 동양아파트에서 면사무소 간 대형버스 차량 통행이 수월해지고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영농초를 맞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순회 수리팀을 편성해 상간 오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또 영농 현장에서 발생된 농기계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출동해 수리하고 2만 원 이하의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2017년 마이스 유치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올해 마이스 행사 920건 유치에 방문객 41만 7천 명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3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여수 마이스 얼라이언스의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마이스 관계자 아카데미 운영, 민관 합동 마이스 초청 팸 투어,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막바지 겨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영하 2.7도로 반짝 추웠던 어제 아침보다도 3도가량 높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 7도, 내일은 8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춥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차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오후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 영하 2.6도, 전주 영하 0.5도, 울산 1.2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3,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7도,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고요. 찬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영남 지방에, 3일절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